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리에 있는 고구려 역사문화 보존회 학술위원장으로 있는 성헌식입니다. 제가 그 작년에 산소성의 지배자 고구려라는 책을 썼는데, 오늘은 위오촉 삼국지의 실제 영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고대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얼마나 역사 왜곡을 했는지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오촉 삼국지의 실제 영토에 대해서 성경책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삼국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필독서 1위고요. 근데 제목은 정사인데 내용은 소설입니다. KBS에서 해외 드라마를 하는데 삼국지라는 이름으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중국은 삼국연의와 삼국지를 구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국연의는 정사 삼국지의 각색한 소설입니다. 작가 나간중도 삼국연의 앞머리에다가 진나라 진수가 남긴 역사 기록에다가 후학 나간중이 편집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역사가 장학성이라는 사람은 칠실삼호, 10중에 7은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3개는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허구의 3이 굉장히 명장면들이 많습니다. 도원결이라든가 적벽대전이라든가 이런 명장면들이 아주 많아요. 오늘은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삼국연의로 인해서 역사 왜곡된 강역에 대해서 오늘은 밝히는 시간입니다. 풍선처럼 커진 삼국의 영토. 지금 중국에서는 삼국의 영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나라 영토가 거의 만주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륙의 오른쪽에는 오나라고 서쪽에는 청나라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오늘 한번 간단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경 남쪽 탁주시에 가면 도원결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탁군, 탁현이라는 얘기죠. 우리 역사 지명에서 감초처럼 나타나는 폐수. 폐수는 한나라와 조선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사군 전쟁이라 한나라가 조선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폐수는 한나라와 조선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폐수의 위치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남쪽 경계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폐수는 한반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요농성, 그 다음에 북경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다 비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비정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비정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수는 어딘가? 폐수를 논하기 전에 폐수는 한해군의 이웃 사촌이다 라는 사실을 좀 명심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폐수는 낙낙군에 속한다, 한사군의 하나인 낙낙군에 속한다, 그러한 사실을 잠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지지 유주에 보면, 낙낙군에 보면 폐수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예주에 한해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 무척, 신양, 온, 심수, 태행산, 이런 현들이 있는데, 이게 위서지형지로 가면은 같은 회주에 한해군하고 무덕군이 있습니다. 무덕군은 앞에서 보시는 그 예주의 한해군의 무덕이 있죠. 그게 이제 승격이 된 건데, 거기에 폐수가 속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해군하고 무지무지하게 가까웠다, 이런 얘기죠. 왜? 한서지리지에서는 폐수를 경계로 해가지고 거의 유주하고 예주하고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금사지리지에 보면 폐수, 태행산, 황하, 심수, 수무, 휘주, 무척,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 폐수는 한해군하고
엄청나게 가깝거나 거의 붙어 있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래야 이런 기록이 나오죠. 한해군은 어디냐? 지금의 황하 북부 하남성을 한해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치가 한해군하고 가까우면은 황하하고 무지하게 가깝다는 얘기죠. 폐수는 현재 재원시에 폐수라는 이름으로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격수, 치수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격하라는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폐수입니다. 글자를 이렇게 폐수는 격수하고 추수하고 같다 이렇게 제가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붓글씨로 이렇게 쓰다 보면 약간만 날렸어도 어느 글자가 어느 글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적인 우리 쪽에서는 폐수라고 불렀고 중국 쪽에서는 격수 내지 치수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이게.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폐수하고 격수하고 치수하고 같은 거라고 마음대로 얘기하느냐, 그런 발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역사 기록에 산해경에 남산 이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곽박이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리산을 설명하는데 리산이 추수가 나오는 곳이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거기에 추수라고 써놓고 여기 빨간 걸로 되어 있죠. 일작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패다. 추수가 폐수다라고 곽박 선생이 이미 산해경에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격수가 있는 곳, 재원시 거기가 바로 폐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태종이 645년에 고구려를 침공할 때 요동은 본시 중국의 땅인데 라면서 고구려 침공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평양은 요임금의 도읍이었고 포주는 순임금의 도읍이었고 안읍은 한나라의 도읍이었고 조가는 은나라의 도읍이었습니다. 바로 이 황하 꺾이는 부분 낙양 북쪽 이쪽이 요동이었는데 이게 원래는 중국의 땅이었는데 이게 지금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벌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612년에 수양제사 출동조서가 발해와 갈석 사이에 요동과 예내계 땅을 잠식하고 요동, 현토, 낙남 등은 이제 모두 오랑캐의 땅이 됐다. 고구려의 땅이 됐다고 그러죠. 바로 이 황하 이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폐수가 낙낙이니까 낙낙군에 속하는 현이니까 저 밑에 제가 폐수라고 적어놨죠. 바로 황하 이북에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그러면 갈석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갈석산도 하려고 그러면 1시간 강의가 넘어요.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서지리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 길을 설명하는 건데 보라색으로 된 글씨만 한번 봐주십시오. 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돼 있는 거예요. 거기를 지주, 석성을 지나 왕옥, 태행을 지나서 갈석이 있다. 그것이 해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고 안사고가 이렇게 주석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안사고가 붙여놓은 주석을 대천광여도에서 가서 찾으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뇌수 저기 다 나오죠. 그래서 갈석산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근처에 갈석산이. 그런데 왜 갈석산을 저기 하북성 진앙도에 가서 찾고 지금 제야사학은 가짜 갈석산을 가지고 우리 갈석산이라고 그러고 이병도는 황해도 수안 그걸 낙낙군 수성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도 안 풀고 지금 우리의
역사 강역을 다 중국에 남겨준 겁니다. 그리고 갈석산이 황하변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진앙도 갈석산에 가면 지금 창녀죠. 조조의 시 관창회를 갖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조그맣게. 이 무슨 얘기냐? 조조는 시인이죠. 관한분단의 시인인데 동림갈석 이 관창회 동쪽으로 와서 갈석에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네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이 시를 조조가 썼는데 이 시에 대한 중국의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글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관창회는 후세 사람이 붙인 거고 원래는 보출 하문행의 제1장이고 요 밑에 보면 조조는 이 작품의 제목을 갈석 보출 하문행이다. 하문을 나와서 갈석까지 걸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문이 어디냐? 낙양 북문 머리에 성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양 북문입니다. 하문이. 그러면 낙양 북문에서 나와가지고 낙양 북문에서 나와서 갈석까지 걸어가서 이 시를 졌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북선까지 오고 이게 한반도까지 올 수 있습니까? 황하변에서 찾아야 되죠. 근데 어느 산인지는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황하변에서 찾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맹자가 이루장구에서 말하기를 순임금은 제풍에서 태어나고 부하로 옮겨가지고 명조에서 돌아가신 동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 동이족이 살던 곳에서 태어나갖고 자랐기 때문에 동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풍이 어디 있느냐? 바로 산서성 맨 끄트머리에 가 있어요. 황하변에. 제가 요번에 가서 이거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정사 삼국지 촉서 관우전에 보면 관우는 자가 운장인데 하동 사람이다. 해현 사람이다. 망명투 탁군 이렇게 해서요. 탁군으로 달아났다. 망명에서 달아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망명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국적을 바꾸는 거죠. 이 나라에서 저쪽 나라로 가는 걸 망명이라고 그러죠. 정치적 망명한다. 아니 그 당시에 중국에 한 나라 말고 무슨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관우는 고구려 사람이 맞습니다. 고구려 사람인데 한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이렇게 운성 역전에 보면 관우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고대 중국과 동이와의 전쟁의 원인은 염지, 소금호수죠. 동서 약 30km 되고 남북으로 한 3.3km 정도 되는데 연 생산량이 12만 톤 소금이 호수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뺏기 위해서 치우천왕하고 황제환원서부터 해가지고 고대 중국하고 동이족하고는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바로 당태종까지 이어지는 거죠. 요 소금 생산되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호수에서 이런 소금이 생산이 됩니다. 갈석산에 아홉 황제가 올랐다 그러는데 갈석산에 오른 게 아니고 이 소금을 뺏기 위해서 갈석산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염지하고 갈석산은 멀지 않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고구려하고 한나라의 전쟁인데 172년에 명림납부가 한나라가 쳐들어온 군대를 자원해서 말 한 필도 돌려보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필의 말도 돌려보내냐 전멸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84년에는 또 자원해서 고국 천왕이 한나라 군대를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이 두 자원에서의 전투 때문에 결국 한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황건적의 난 때 오히려 관우는 한나라로 망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두어서 피난민들을
관리했다는 걸로 봐서는 한나라하고 고구려하고는 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황하 이북은 고구려의 땅이다. 그 고구려의 땅은 당군조선의 땅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국원 기공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국원에 대한 역사를 보면 교과서나 이런 데 이렇게 나옵니다. 고구려 동천태왕이 패해가지고 고성유 함락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옥조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해서 추격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옥조, 이것이 어디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조는 원래 산서성 동남부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강원도 쪽하고 함흥 쪽으로 옮겨가 있죠. 옥조하고 동해.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거냐? 지금부터 옥조하고 옛 땅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구검이 요정성에 와서 서만주 땅에 와서 전투를 치렀다 그러는데 산선 남부 출신입니다. 산선 남부의 문희연이 고향인데, 문희연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지하고 가깝습니다. 문희연이 고향인데 그러한 광구검이라고 한다고 무구검이라고 해야죠. 무구검이 만주에서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형을 모르는데 어떻게 와서 전쟁을 합니까? 이것만 봐도 허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삼국지 후한서 동일전에 보면 우리가 역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옥조를 현으로 고쳐가지고 낙낙군의 동부도위에 속하겠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폐수는 낙낙군에 속하는 현입니다. 그리고 옥조가 같은 낙낙군에 속하니까 옥조하고 폐수하고는 그다지 많이 멀지가 않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동옥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고구려의 남쪽은 조선과 예맥, 동쪽은 옥조, 북쪽은 부여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동쪽 옥조와 예맥 모두 낙낙에 속했다. 여기 낙낙에 속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폐수하고 안 멀다 이거예요. 아까 폐수가 어디라 그랬어요? 하남성 그 황하 북쪽에 한해군 쪽에 낙양 북쪽. 당군세기 기록에도 기수에서 뭐 그 단제께서 부흥하셨다 그러는데 그 기수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이 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경주에 보면 권신으로 보면 청장수하고 탁장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빨간 것만 보세요. 예읍이라는 예수, 예읍, 예구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바로 청장수하고 탁장수가 흐르는 곳이 바로 예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예읍, 예구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죠. 번역하면 예읍이다, 예수라고 일컫는다, 예구라고 한다. 청장수는 급하게 흘러 동쪽으로 하러 들어간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기록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청장수하고 탁장수가 어디냐? 예맥 옥조는 산서성 동남부입니다. 탁장수는 산서성 동남부 장치시 장자연에서 발원해서 하남성 서편에서 청장수와 합쳐지는 강이고, 청장수는 역시 마찬가지 탁장수와 합쳐집니다. 따라서 예 땅과 옥조는 산서성 동남부에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바로 청장수하고 탁장수입니다. 요게 산서성 동남부입니다. 저기 하남성 해가지고 위하 적혀 있고 폐수 적혀 재원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같은 낙낙군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위나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위나라는 황하 이북은 위나라의 땅이 아니고 바로 고구려의 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이 그걸 알려주고 있잖아요.